공부 초보 탈출기 제4강 지지충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충은 제가 이제 움직여 무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제목을. 왜냐면 지지충은 지지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내 환경이 다른 기운에 의해서 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변화, 변동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합으로 너무 묶여 있는 사주다. 우리 지난번에 삼합과 방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 내가 합으로 너무 묶여 있다 이러면 나쁜 기운이 들어올 때는 서로 지지 역할을 하고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 거기서 헤어나는데 이제 헤쳐나가는 것, 이겨내는 것, 그리고 원상 회복되는데 조금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평화롭게 평이하게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천간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상을 품고 있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특히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한참 꿈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해야 되는 시기에 너무 합으로 묶여 있으면 이제 정지 상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거든요. 그럴 때 운에서 이제 특히 이제 세운 같은 데서 그걸 극하는 글자가 딱 들어오면 이제 충에 의해서 뭔가를 시도하거나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지충은 물론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이 뭐 흔들리거나 움직여야 된다거나 해서 어, 고단한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는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시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지충을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변화, 변경,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줄 글귀를 고요한 평화와 정적을 깨우는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충의 작용은 우리는 지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삶, 일의 결과 등입니다. 천간에서 운이 들어올 때 그 일의 예고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이제 지지의 글자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천간에서 꿈꾸는 혹은 생각하는 것들이 지지에서 잘 받쳐주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지지에서 받쳐주지 않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지의 글자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이룩하는데 시일이 조금 걸리겠다. 혹은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충의 작용은 동일한 공간 속에 양립할 수 없는 두 기운이 만나서 충을 하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 삶의 공간인 거죠. 거기에 에너지, 기운이 전혀 다른 두 기운이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서로 세력 다툼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변화, 변동, 뭐 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대적 운동의 원리이며 서로가 반대의 기운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힘의 강약이 생기면서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진다. 만약에 두 개의 기운이 같다. 내 사주 지진 내에서 힘의 기운이 같다. 그러면 그냥 변화, 변동이 생기겠지만 힘의 강약이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하나가 강하고 하나가 약하다 이러면 약한 쪽에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이 조건이라는 것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 파괴작용이 일어나는데 크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파괴작용이 약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충은, 지지의 충은 만약에 내 사주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적당하게 떨어져 있는 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자극을 주는 인자, 그리고 충전을 주는 인자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생기는데 나중에 그 변화로 인해서 결과가 더 좋았다, 움직이길 잘했다, 움직이고 나니 변화 변동을 하고 나니 삶의 변화가 있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주어서 충전 작용도 하고 재생 작용을 동시에 일으키는 것이 지지의 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 보면 지금 사해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 다음 것이 우리가 지지충의 종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사라는 기운은 화의 기운이고, 그리고 방압으로 하면 화의 기운, 여름의 시작이죠. 사오미라는 여름의 시작이고, 그리고 사유축이라는 방압으로 한다면 금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해를 보니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해자축, 방압으로 보면 해자축, 물의 겨울의 시작점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삼합으로 보면 해묘미해서 목국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의 여름의 기운과 해의 겨울의 기운, 그리고 사의 금국의 시작과 해묘미 목국의 시작, 이것이 서로 정반대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서로가 밀어내고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라는 글자와 해라는 글자는 우리 삼합에서 생지의 글자, 시작의 글자잖아요. 그래서 사해가 이렇게 사주 내에 있으면 충의 기운으로 변동 변화가 있기도 하지만 이 해라는 글자, 사라는 글자 자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글자, 호기롭게 시작하는 거, 그렇게 시작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편하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사는 사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떨어져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 자극도 되고 충전도 되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의 음양과 충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지는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제 이거는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기운을 살펴보면, 에너지를 살펴보면 음의 에너지가 5개, 양의 에너지가 1개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겨울에서 봄, 여름으로 넘어갈수록 음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반면에 양의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에서는 양의 에너지가 5개, 음의 에너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과 겨울로 향해 갈수록 양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음의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기운을 보니까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충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봤더니 자는 음의 에너지가 5개, 양의 에너지가 하나, 오는 양의 에너지가 5개, 음의 에너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반대의 에너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의 작용이 일어난다. 우리가 아까 보신 사해충은, 사는 양의 기운이 극단, 그러니까 양의 에너지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해는 음의 에너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의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글자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여기 에너지를 그 기운을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충한다. 한 공간에서는 서로 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기운이다. 그걸 사주에서 해석할 때는 밀어내네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변화, 변동, 이동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팁. 충이라는 글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빌충, 화활충, 찌를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반대의 기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충을 해서 재생의 기운을 또 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이 요 글자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지지충의 원리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충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는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봤더니 자라는 그 에너지를 봤더니 자는 해자축 했을 때는 겨울의 중심인 거죠. 겨울의 중심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신자진 하면 수국인 거죠. 수국의 또 중심 글자가 신자진의 자입니다. 그래서 겨울의 중심 글자이면서 수의 나라의 중심 글자이다. 그러면 오는 여름의 나라의 중심 글자 인호술 운동을 하죠. 그래서 여름의 나라 중심 글자이고 그리고 화의 나라 중심 글자이죠. 화의 나라 중심 글자이고 여름 사오미라는 여름의 중심 글자입니다. 그래서 왕지라고 이제 지난번에 삼합의 원리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지와 왕지의 충돌입니다. 충돌이 아주 크겠죠. 그러니까 변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은 금국 사유축, 삼함으로 본다면 사유축, 금국의 마무리 글자이고요. 그리고 해자축에서 인을 밀어주죠. 자축인묘 이렇게 진행되거든. 축인묘해서 봄을 여는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을 마무리하고 봄을 여는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는 목국이죠. 해묘미 목국의 마무리 글자 묘지라고 하죠. 그리고 가을을 준비하는 글자입니다. 네, 가을을 준비하죠. 왜냐면 미, 신유, 술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미라는 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해묘미해서 그 간목의 묘지입니다. 왜냐하면 미에서는 더 이상 간목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성장을 하지 않느냐? 신유수를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그 이제 외부로 확장하는 에너지를 내부로 이렇게 수렴하는 에너지로 바꾸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가을에 벼가 있거나 과일이 이제 단맛이 오르고 익어가고 살이 단단해지고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성장을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미라는 글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목의 묘지이다. 해묘미 목국의 묘지이다. 간목의 묘지이다. 그리고 미라는 글자는 신이라는 글자, 그러니까 가을을 열기 위한 글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의 토라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따로 떼어내서 할 건데, 그러니까 축이라는 글자는 해자축, 겨울의 마무리이죠. 그리고 사유축, 금국, 그러니까 하강하는 기운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이라는 것을 축, 인묘, 봄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봄은 수직 상승하고 옆으로 확산하는 기운인데 새싹이 막 돋아나고 해야 되는데 금이라는 그런 기운이 있으면 새싹이 돋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축이라는 글자는 금을 임묘시키고 경금을 임묘시키죠. 그리고 봄을 여는 글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하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는
화국이죠. 인옷을 화국의 생지, 시작점인 것이고요. 봄의 또 시작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묘진으로 할 때는 봄의 시작이고 인오술로 할 때는 화국의 시작, 생지인 거죠. 그리고 신이라는 글자는 신자진, 수국의 수의 나라의 시작점이고 신유술이라는 가을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봄과 가을은 한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겨울과 여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목국, 묘라는 글자는 해묘미에서 삼합으로 본다면 목국의 왕지입니다. 그리고 봄, 인묘진이라는 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봄의 기운이 완연한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유축, 삼합으로 본다면 유라는 글자는 금국의 왕지이고 신유술이라는 가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묘유 또한 왕지의 글자입니다. 두 개가 충하면 또 변화가 다른 글자보다는 크게 오겠지.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 및 충, 진술충 하는 토의 충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잘 관찰을 해야 되면 좀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묘유충은 이 묘 안에 여러분들이 지장간을 배우면 아시겠지만 간목과 을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묘 속에는 목의 기운밖에 없어요. 목의 기운밖에 없고 유 속에도 금의 기운밖에 없습니다.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도 안에는 임과 개수가 있습니다. 임수와 개수. 그리고 오는 병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병과 정이 폭발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폭발력을 중재시키는 기라는 그 기운이 존재합니다. 두 개를 이제 연결해 주기도 하지만 그 폭발력을 잠재워 주기 위한 하나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지장간에. 그래서 요 글자들은 자, 오, 묘, 유라는 글자들은 왕제의 글자들이기 때문에 순수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이 일어나면 내가 왕지이고 그만큼 순수 혈통인 거죠. 걔네들이 이제 충을 한다면 조금 강한 충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리고 인과 신, 사와 해의 경우에는 시작하는 글자의 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변화가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좌오묘요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변화이기도 한데 이거는 뭔가를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기운이 내가 뭔가를 시작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운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확실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이제 그 명리학자 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지의 글자 인신사해라는 생지의 글자는 경호실장이라고 합니다. 경호실장. 경호실장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할 때 굉장히 전투적으로 제일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왕지의 글자는 왕이라고 합니다. 장군이라고도 하고 뭐 왕이라고도 하면 여기서는 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술충미는 그것을 마무리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글자의 에너지가 가진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신사해를 이제 사주에 가지고 있으면 뭔가 계속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즐겨 한다기보다는 기운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를 이제 진득하게 오래 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신사해가 다 내 사주 속에 있다 이러면 혁명가의 사주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기운이 센데 그 자요묘유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그에 상응하는 그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인신사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더 많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충의 효과는 이제 좌우충, 묘충의 효과가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변화는 인신사회가 변화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 그리고 진은 수국 신자진에서 수국을 마무리하는 글자인 거죠. 그리고
여름을 준비하는 글자, 그러니까 진, 사, 오, 미. 진은 사라는 글자를 열기 위해서 물을 가두어 두는 거죠. 왜냐하면 여름을 여는데 수의 기운이 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두어 둔다 해서 수의 묘지라고 합니다. 수의 인묘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의 인묘지, 술은 인호술, 화국의 묘지입니다. 그래서 병화를 인묘를 하는 거죠. 왜냐? 겨울을 열기 위해서 술, 해, 자, 축 이렇게 나가잖아요. 신유, 술, 해, 자축 이렇게 술 다음에는 해라는 겨울에 시작하는 글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의 기운이 부딪힌다. 그래서 여름을 준비하는 글자와 겨울을 준비하는 글자. 그러니까 여름을 서포트 해주는, 밀어주는 글자, 뭐 탄생시키는 글자. 그러니까 탄생시킨다기보다는 여름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진이라는 글자 속에 수라는 글자, 임묘를 시키는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는 금국의 시작점이죠. 사유축. 그리고 사오미, 방합으로 본다면 여름의 시작점이고, 해는 목국, 해묘미, 방합으로 본다면 해묘미, 목국의 시작이고, 해자축, 삼합으로 본다면 목국의 시작이죠. 해묘미. 그리고 방합으로 본다면 해자축, 겨울의 시작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이거를 이게 수국의 왕지이구나, 신자진 수국의 왕지이구나, 수의 기운이 최고로 달하는 글자이구나, 에너지이구나. 오는 화국의 왕지이구나. 그래서 화의 에너지가 최고인 글자이구나, 에너지이구나. 이 글자 속에는 그런 에너지가 담겨 있구나. 그런 에너지를 오라는 글자로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요 충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방합으로 본 지지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거 말씀드렸던 것을 방합의 논리와 삼합의 논리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절로 본다면 해자축은 겨울이고 여름은 사오미인 거죠. 그래서 해와 사는 시작, 계절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자와 오는 절정기이고, 그리고 축과 미는 이렇게 축은 겨울과 봄을 이어주는 글자, 그리고 봄을 밀어주는 글자, 미는 여름과 가을을 이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저는 간절기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과 여름의 충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합으로서 본다면. 그래서 사해충, 자오충, 충미충이죠. 우리가 겨울과 여름이 한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추운 거를 못 참고 한 사람은 더운 것을 못 참는다. 그러면 뭐 여름에 혹은 겨울에 매일 싸우겠죠. 누구는 보일러 더 올려라, 누구는 에어컨 더 틀어라, 춥다 내려라, 보일러 올리니까 덥다 내려라, 이러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봄은 임묘진입니다. 방합으로 보면. 그리고 가을은 신유술입니다. 그래서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이렇게 해서 충이 일어납니다. 생지의 글자, 시작의 글자 인신사해, 그리고 왕지의 글자 자오, 묘유, 그리고 마무리의 글자 진술충미입니다. 토충이죠. 토충. 그리고 삼합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삼합은 그 에너지가 수국, 수의 나라, 화의 나라, 목의 나라, 금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국은 신자진이죠. 신자진에서 신은 수국이 이제 시작하는 생지, 그리고 자는 왕지, 진은 묘지, 그러니까 수의 무덤입니다. 임수를 묻어버리는 글자이죠. 그리고 화는 인오술 운동을 합니다. 우리 12운성으로 인오술, 화는 인오술 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삼합은 12운성으로 본
그런 에너지의 흐름인 거죠. 그리고 목국은 해묘미, 그리고 금국은 사유축입니다. 이렇게 삼합으로도 놓고 보니 인신충, 자오충, 진술충, 사해충, 묘유충, 충미충 이렇게 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정반대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의 기운, 정반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밀어내는 변화하려는 기운을 탄생시킨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앞에 이제 방합이랑 삼합을 보시면 앞에 시작은 해라는 거 한번 볼게요. 해는 지금 방합으로 보는 겨울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삼합으로 본다면 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생지의 글자들은 삼합으로 하느냐 방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사주에 어떤 글자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삼합으로도, 그러니까 화수의 신 같은 경우에는 수국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수국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잠깐만요. 해석할 수 있고, 가을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유라는 글자와 같이 신유가 내 사주 속에 있다. 이러면 이 에너지는 금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내 사주에 잠깐만요. 신이라는 글자가 자라는 글자와 진이라는 글자 혹은 둘 중에 하나 혹은 세 개의 글자가 다 있다. 이러면 여기서의 신은 금의 에너지로 보지 않고 수의 에너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지의 글자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묘지의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합으로 볼 때는 임묘진 해서 그러니까 봄인 거죠. 봄인데 삼합으로 보니까 수의 나라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실 것이 왕지의 글자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왕지의 글자는 삼합으로 하나 방합으로 하나 그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장간을 공부하시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지장간은 그 천간의 에너지가 그 지지의 글자 속에 숨겨진 것인데요. 그걸 이제 땅속 깊이 이제 묻힌 글자들이죠. 숨어 있는 글자들이죠. 그 에너지가. 그래서 이 충이 오거나 이랬을 때 그것을 꺼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오묘유는 그 고유의 글자들만, 그 에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계, 병기정, 경을, 그리고 아니죠. 갑을이고 유는 경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유의 그 에너지만을 순수한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신사회나 진술충리는 다른 에너지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삼합으로 본 지지충, 방합으로 본 지지충 살펴보았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충은 삼합으로 보면 수와 화의 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방합으로 본다면 겨울과 여름의 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내에 좌우충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사주 해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 내에 좌우충이 있으면 심성은 정직하고 착하지만, 왜냐하면 그 순수한과 순수의 그런 충이거든요. 그리고 정직하고 착하지만 신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에너지의 전혀 다른 에너지의 충돌. 그리고 내가 왕이로소이다 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신중하게 뭔가를 해결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는 신장이고요. 신장, 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자진. 그리고 오는 심장 계통입니다. 화가 의미하는 겁니다. 화의 에너지가 의미하는 거. 그래서 충을 당해서 약해지는, 만약에 자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 자오충이 일어났는데 자의 세력이 강하다 이러면 오의 세력은 그만큼 약해지겠죠. 그러면 그 화의 기운에 해당하는 그 신체의 장기가
나빠지는 역할, 그쪽에 질병이 생기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가 약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므로 정신이나 신경계통의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지와 월지에 좌우충이 있으면 연지는 우리가 국가자리, 외국자리, 그리고 월지는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 사회자리입니다. 거기 충이 있을 경우에는 사주 본인이나 형제 중에 해외에 나가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요 경우입니다. 월주는 부모 형제 자리 혹은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 사회 자리, 연주는 국가 자리, 외국 자리, 그리고 조상 자리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좌우충이 일어나니까 금일간의 경우에는 오는 재성이고 자는 식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뭔가 시끄럽단 말이에요. 뭔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리는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이럴 때는 여기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이 기운을 피해서 아예 외국으로 가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주를 감명해 보니 사주 내에 연월주에 연월지죠. 연월지에 좌우충이 있으면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 혹은 내가 월주에 오를가 있을 경우에 운에서 이렇게 자가 들어와서 오를 충할 경우에는 변화수, 이동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경우에 해외로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본인의 사주니까 내가 나가기도 하는 것이고 월주는 부모 형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나 아니면 형제 중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감별하고 해석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축미충은 토충입니다. 토의 충입니다. 축이라는 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 임, 묘, 진 이렇게 봄을 여는 글자이고 미는 미, 신, 유, 술 이렇게 해서 가을을 여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한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삼합으로 본다면 금과 목의 충이다. 사유축, 해묘미, 목의 충이고 방합으로 본다면 겨울의 마무리 기운과 여름의 마무리 기운의 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미충이 사주내에 있으면 형제 친척 관계에서 덕을 베풀어도 공덕이 적고 재산 관계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토의 충이면서 나중에 이제 진술 충미 할 때 이 형살, 사명살, 형살 이런 작용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진술 충미와 같은 그런 사명사를 가지고 있으면 많이 이제 삶이 순조롭다기보다는 뭔가를 계속 이제 삐걱거리면서 맞춰가야 되고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형제 친척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선택 시 이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을 하면 그런 형제와의 불화, 친척과의 불화를 조금은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완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사의 글자를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한다. 그러면 사유축, 사오미 이렇게 이것도 한쪽으로 세력이 기울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것은 배우자 선택 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여름 해묘미와 그 사유축이니까 그것을 소통시켜 줄 수 있는 해자축과 그리고 사오미이니까 그것을 소통시켜 줄 수 있는 목의 기운 아니면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삼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그거는 사주 팔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맞은지는 또 봐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뭔가 이거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인 거죠. 배우자시 중간 역할을 해줄 사람은 금의 기운과 그리고 목의 기운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목의 기운, 수의 기운인 거죠. 수의 기운인 두 개를 소통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 네, 서로 부딪히는 기운을 중간에 중재하거나 아니면 이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면 좋은 거죠. 친구끼리 쟤는 축이고 나는 미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맨날 둘이 부딪힌다. 처음에 만날 때는 괜찮은데 뭐 그냥 찌그덕거린다. 이럴 경우에 중간 그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보면 아마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겠죠. 그리고 토이기 때문에 토는 위장 소화기 계통을 의미합니다. 특히 축이라는 글자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라는 것은 안 좋은 질병 인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 소화기 계통의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편치는 않은 거잖아요. 삶이 정적인 삶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토의 충, 충미충을 음과 음의 충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진술충 같으면 양과 양의 충이라서 막 발산해버리면 그만인데 축과 미는 뭔가 남은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속으로 사겨야 되고 그리고 참다가 이제 확 한판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위장이나 소화기 계통 그런 신경성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 속에 든 에너지, 그 에너지를 잘 살펴보시면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인신충은 이는 처음 시작하는 글자들이 충이다. 그죠? 경호실장을 줍니다. 그런 거죠. 이 나라하고 A 나라하고 B 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A 나라에서는 인이라는 이제 그 장군이 나가고 B 나라에서는 신이라는 장군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한 번 팍 붙는 거예요. 그 한 번 팍 붙으면 이제 서로 왕들이 진들은 손에 피 안 묻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인이라는 장군을 내보낼 테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는 신이라는 장군을 내보낼 테라. 이 두 장군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이제 이 전쟁의 승리자인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과 신을 이제 사주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보다 뭔가를 재빠르게 행동을 하겠죠. 불의를 못 참겠죠. 내가 먼저 갈게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손드는 사람,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이 이제 인과 신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합으로 본다면 화와 금의 중입니다. 인호술. 삼합으로 본다면 화와 수의 충이군요. 죄송합니다. 금 잘못됐습니다. 수의 충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여러 번을 봐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합으로 보면 봄을 시작하는 기운과 가을을 시작하는 기운의 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합으로 본다면 신은 신자진이죠. 신자진. 그래서 인신충이 사주내에 있으면 매사에 서두르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경호 실장이니까 원래가 제일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작하는 기운의 충이므로 시작은 있으나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내 사주에 토가 마무리하는 성분인 토가 있다. 혹은 육친으로 마무리하는 재성이 있다. 이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네 개의 지지가 이런 시작하는 글자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면 마무리가 이제 약할 수도 있죠. 그리고 타양에서 자수성가하는 경우가 많다. 거의가 이제 만약에 호랑이 띠다, 원숭이 띠다 이러면 부모 곁에서 혹은 고향에서 있는 것보다는 이제 멀리, 왜냐면 이거 역마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멀리 가는 역마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 떠나서 고향 떠나서 살면 더 이제 빨리 성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수성가 유형들이 많더라.
그리고 운에서 들어와 충이 되면 직장 변동, 직업 변동, 이사 등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변화가 빨리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인 거죠. 토와 토의 충은 막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뭐 충을 해도 뭐 중간에 섞여 있는 글자들이 지장간 속에 있기 때문에 걔네들까지 다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그 인과 신, 사와 해의 충은 생지의 충은 변화는 빠르지만 뒤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그 현상이 빨리 일어납니다. 대신에 그리고 묘유충은 삼합으로 보면 해묘미 목과 사유축 금의 충입니다. 방합으로 본다면 인묘진과 신유술 봄의 기운과 가을의 기운의 충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지와 왕지의 충인 거죠. 그래서 묘유충이 사주내에 있으면 왕지끼리의 충으로 대인관계에서 충돌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두 태양이 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한 조직에 우두머리가 두 명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잘난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충돌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주거집 그만큼 잘났어요. 이렇게 이런 글자. 그리고 이 묘나 유는 도화의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12운성 그리고 12운성을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그리고 저기 12신살을 공부를 하시면 이제 그 도화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저게 도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났긴 잘났습니다. 이런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거지 변동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다. 이게 묘라는 이런 기운 때문입니다. 이게 묘유충이 일어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을 했을 때 약해지는 기운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충을 당하면 만약에 내가 묘의 세력이 강하다, 목의 세력이 강하다, 봄의 기운이 강하다 이러면 당연히 봄은 확산하는 거잖아요. 상승하는 것이고, 그러면 금은 하강하는 것이고 거두어 들이는 것인데 당연히 내가 마무리를 하지 않고 이 묘의 기운이 들어와서 야 비켜 이러면 내가 마무리를 하려 했는데 이러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진술충은 토의 충입니다. 토의 충에서 진이라는 글자는 삼업으로 본다면 신자진에서 수이죠. 그리고 술은 인오술에서 화입니다. 그리고 방합으로 본다면 인묘진 그리고 술은 신유술 이렇게 봄의 마무리 기운과 가을의 마무리 기운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양의 토와 양의 토가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충돌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사태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술충이 사주내에 있으면 대체로 강직하고 결단력이 있다. 양의 토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직업, 주거지, 직장 등의 변화수가 많다. 왜냐하면 토라는 것은 내가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인데 그것이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니 자꾸 변동이 생기니 내가 살려면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수가 많더라라는 것이고요. 위장계통의 질환 조심해야 됩니다. 역시 이건 토이기 때문에 위장계통의 질환 조심해야 됩니다. 사해충은 우리가 사유축 그리고 해묘미 금과 목의 충입니다. 삼합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방합은 사오미 여름과 해자축 겨울의 충입니다. 그래서 사해충이 사주에 있으면 남의 일에 간섭이 많아 구설이나 논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중함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나대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폭발이나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화와 수의 충이라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충에 의해 사의 기운이 약해질 경우 해의 세력이 강하면 이 수의 세력, 막 해가 자라는 글자랑 같이 있거나 뭐 이러면 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러면 그 반대의 기운이 사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심장, 혈압, 당뇨 등의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지지의 충을 해석할 때는 제일 먼저 충에 의해 세력이 약해지는 기운을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주 내에 있을 때 혹은 운에서 들어왔을 때 다 이제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싶은데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먼저입니다.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를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충을 당하는 글자가 있는데 내 세력이 방합이나 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면 아무리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강하더라도 옆에 딱 손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충의 그 피해는 적어지겠죠. 그런데 내가 있는 글자가 굉장히 여기저기 기운을 빼앗겨서 굉장히 약한 글자의 형태로 있다. 약한 에너지의 형태로 있는 글자이다. 그런데 운에서 충의 글자가 다 한번 때려주면 굉장히 파괴가 심해지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이 들어오면 일단 세력을 먼저 판단을 하시고 사주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에 의해 세력이 강해지는 기운을 또 관찰하셔야 되죠. 그리고 사주를 해석할 때는 항상 에너지의 강약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양과 오행을 할 때 계속 제가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 뭐 기운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주를 해석하실 때 쉽게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 내에서나 운에 의해서 충이 발생할 때 충에 의해 기운이 약해지는 글자를 생해주는 기운이 있는지, 그러니까 옆에서 뭔가 딱 때리면 옆에서 손 붙들어 줄 사람이 있는지, 딱 때려서 내가 깨지면 옆에서 함께 치료하고 뭐 위로하고 해줄 그런 세력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지더라도 변화가 생기더라도 그 변화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그 사주 원국 내에 충이 발생한 이후에 그 기운을 생해주는 에너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순서대로 사주를 충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에 의해 기운이 약해지는 쪽을 육친과 함께 해석을 이제 또 하시면 어느 육친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해석할 때는 한 가지 방향만 가지고 해석을 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충이 왔는데 변화가 생기네요.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변화가 어떻게 생기고 그리고 그 결과는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리고 내 이제 육친 관계에서는 내 일과 관련해서는 내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변화될지 좋은 변화가 생길지 나쁜 변화가 생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실 수 이제 있어야 되겠죠. 사주를 해석하실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입니다. 신일간입니다. 신일간, 신해 일주이죠. 신해 일주인데 우리가 묘유충, 충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일간 어떤 일간인지를 살펴봐야 되죠. 사주를 해석할 때. 그런데 우리는 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충이 어떤 충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거죠. 묘유충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묘유충은 붙어 있으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어느 정도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네입니다. 그런데 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해는 해묘미 삼합을 이루네. 목국인데 삼합을 이루네. 그러면 묘라는 것은 해의 그 수생목 이렇게 되는 거죠. 수생목 되고 그리고 삼합으로서 그 에너지가 서로가 손붙들고 있기 때문에 유가 충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겠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면 그분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신일간에게 해는 상관의 육친으로 본다면 상관에 해당됩니다. 상관에 해당되고 묘는 편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아내인 거죠. 다른 데 재성이 없다면 아내인 거죠. 그럼 아내가
이건 자식 자리인 거죠. 자식 자리인데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하고 자식하고 아들하고 막 아들이든 딸이든 막 싸우잖아요.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이게 서로가 막 이렇게 파이팅을 하거든요. 파이팅을 하고 또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까탈스러워요. 까탈스럽고, 음, 그리고 좀 뻔지기고 뭐 여러 가지 아빠도 얘가 좀 감당하기 힘들긴 해요. 그런데 이제 매일 이제 엄마랑 아들이랑 아들이 우리 그냥 아들이라고 할까 딸이 일단 자식이랑 맨날 파이팅 해요. 파이팅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이제 엄마한테 막 엄마한테 위로를 한다거나 상관이기 때문에 좀 말도 잘할 거잖아요. 이렇게 뭐 손 붙들고 이제 파이팅 하는 이유에 엄마가 막 울거나 아니면 이게 묘니까 얼마나 열이겠어요. 그래서 울거나 이러면 그 손 붙들고 가서 뭐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뭐 아들 욕도 같이 해주고 뭐 자식 욕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에서 들어왔다. 신유일주. 아우, 신유 대단합니다. 아래 위가 금인데 이게 왕지의 글자들이죠. 네, 잘났습니다. 아주 잘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묘라는 편제, 이게 아내인 거죠. 아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안방인데 결혼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아내이고 요 유라는 자리가 안방 자리입니다. 그런데 묘가 들어오면 여기가 절직, 딱 끊기는 자리입니다. 이게 날카로운 칼날인데 이게 묘는 꽃으로도 표현하고 우리가 이게 월지에 따라서 몇 월에 태어났냐 그 다르지만 일단 꽃이고 그리고 여린 뭐 새싹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담쟁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날카로운 칼날이 이걸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바로 옆에 있다면 많이 위험하겠죠. 그런데 운에서 들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한테 뭐 킥소리 못한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 아내가 막 뭔가를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남편이 그걸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그거는 뭐 돈 안 되겠네. 뭐 그거는 뭐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말 잘해요.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뭐 사업성이 없어 이러면서 뭔가 시도하기도 전에 싹둑싹둑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죠. 자를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꽃이나 이런 것들을 자르고 나면 진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진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있는 거죠. 그럴 때 운에서 해가 들어왔다. 해가 들어왔다. 이럴 때는 해묘미 이렇게 목국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묘 입장에서는 수생목하는 새로운가 뭔가를 시작하는 기운이 들어온 거죠. 이런 해에는 남편 입장에서도 상관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해랑은 달리 뭔가 뭐 밀어준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해에는 요 안에도 그냥 있지 않고 요 기운을 받아서 흥 이러면서 뭔가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 때는 흥 하고 내 맘대로 할래 뭐 그런 거보다는 이 신유가 그래도 지지를 해준다. 뭐 이 해는 다른 해랑 달리 싹둑싹둑 잘라버리진 않네. 그래도 잘하려고 애쓴다.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 신유가 여기 또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묘가 들어오더라도 유가 약해지진 않습니다. 묘가 유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가득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이제 초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초치는 소리를 하면 조용히 그냥 있어요. 일 안 버리고. 근데 요런 해에는 운이 이렇게 들어오면
네가 초를 치든 말든 이러면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실어지는 것이죠. 사주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너지의 흐름으로 그 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는지 변화되겠는지를 해석을 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제 도출되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육친관계로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사주를 다각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 상담을 하시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오면 내방객이 오시면 이제 다양하게 살펴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지지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진술충미만 따로 떼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왕지 좌우묘유는 아주 깔끔합니다. 에너지의 기운이 하나만 순수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 월지에 좌우묘유 중에 하나를 갖고 있거나 일지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이러면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하면 쭉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술충미는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물론 인신사회도 변화가 심하지만 인신사회는 처음에 변화가 딱 일어나면 그 변화가 끝이에요. 그런데 진술충미는 그 변화가 생기고 마무리가 되는 듯 하다가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이런 그 복잡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술충미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지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